안녕하십니까. 유영록 TV의 유영록입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포시 광복회 초대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 선열 유족회 중앙회 감사님으로 계신 우리 조세영 회장님을 모시고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 이 3.1 독립운동의 100년보다 더 의미 있게 과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세현 회장님과 제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회장님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저는 한말의 조경환 의병장님의 손자 되는 조세현입니다.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뜻깊은 자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왜 100년 또는 130년 전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차지해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어디인가, 이 길을 찾자고 아마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어지럽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군사정권 이후로 성장 모델이 한쪽으로는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만 한쪽으로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런데 그렇다면 과거의 그런 즐거운 역사, 뜻있는 역사, 또 아픈 역사를 딛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피압박 민족으로서 고통을 받다가 그 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시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 이룩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를 성장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은 국민소득이 4만 불 정도지만 옛날에 그 옆에 아일랜드는 형편없는 저개발 국가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소득 6만 5천 불이 돼가지고 우리는 영국의 과거에 그런 것을 이제 잊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일본에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속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오늘 이 대담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올해가 3.1 운동 100년이 되는 해지만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시점을 굉장히 그 전후로 지금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한번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 근세에서 일제 강점기를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1910년에 경술 국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1905년, 즉 을사년에 늑약을 맺은 이때로부터 나라를 뺏겼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895년, 즉 해방되기 바로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모인 왕비가 서울의 한 복판에서 무참히 살해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내치권을 잃었다. 따라서 그때 이미 나라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견해 중에 나중에 말씀드린 1895년부터서 1945년까지 50년간이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살해된 그 시점 1895년부터 광복한 1945년까지 그렇습니다. 50년간을 일제 강점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견 그게 저희가 보기에도 좀 타당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면 1910년 경술 국치부터 이제 보통 배우기를 36년간 우린 일제의 그런 그 총칼 아래 이제 식민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895년부터 50년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됐을 때 또 우리 그 백성들께서 의병을 일으켜서 많이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 일제 강점기의 그 시점도 그렇게 잡는다면 이 독립 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훨씬 앞당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회장님께서 좀 말씀 좀 우리 해주시죠. 사회가 아직은 식민지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그런데 왕인들 부인이 죽었는데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아무 능력이 없었고 경찰은 물론 잃고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내치권을 잃었다. 치안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0년 뒤에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죠. 소위 말하는 울산늑약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895년, 1905년, 1910년 이 3개 년도가 우리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과연 1895년부터 나라가 치안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 나라가 망했다 하는 얘기는 1905년, 1910년 그래서 1910년은 이미 내치권과 외교권을 다 뺏긴 뒤에 식물인간으로 있던 그 인간을 산소호흡기를 빼버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1910년 경술국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1895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장으로서 경상도 의성 출신인 김하락 의병장이 외놈하고 처절하게 전투를 하다가 총을 2방을 맞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6년에 그 희생당한 이분을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미 독립운동은 상당히 깊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없는 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독립유공자를 시점을 보통 이제 그 경술국치 일어났은 이유나 아니면 1919년 3.1 독립운동 그 당시에 이제 뭐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이미 명성황후께서 일본인 자객에 살해되신 그 시점에 의병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부터 독립 그 운동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은 견해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울 때도 다 그렇게 뭐 1910년, 뭐 1919년 이렇게 배웠는데 이미 벌써 그 훨씬 전부터 이 의병 운동을 하셨던 분부터 이 독립 그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하는 게 뭐 조 회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순국선열과 또 애국지사, 또 호국영령, 우리가 매일 무슨 뭐 국가 행사나 있거나 뭐 지방정부 행사 때도 그
묵념을 하는데 이거의 의미도 사실 잘 명확하게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50년 동안 한거하는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은 분이 있고 목숨을 지탱하고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우리가 순국선열이다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도 살아계시 돌아오신 분들을 애국지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사를 했다. 목숨을 잃은 분이죠. 감옥에서 옥사를 했다. 잃은 분이죠. 또 어디 산에서 피살이 됐다. 또 목숨을 잃은 분이죠. 또 분해서 자결을 했다. 그건 또 목숨을 잃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순국선열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행이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을 애국지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후 그 오라니 장터 또 3월 24일은 그 고천면에서 또 그 당시 고천면에서 또 이게 우리 그 선조들께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는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또 후에 옥에 계시다가 옥사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장님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 우리 김포 지역에서도 1919년 3.1운동 전에 사실 의병 활동 하셨던 분도 좀 계셨을 텐데 그런 분에 대한 어떤 찾아 다니는 이런 운동은 저희가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가 이제 3.1 독립운동 100년이 되는 해인데 어떻든 이런 의미 있는 이런 해에 그 김포에서 의병 활동 하셨던 분도 우리 뭐 시나 아니면 또 우리 광복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발굴 또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1895년서부터 1945년까지 5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비슷한 예로 인도의 경우에 영국의 그 처절한 식민지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다 무력 항쟁을 그 뒤에 깐디 같은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나와서 이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기에는 깐디가 유명한 독립유공자로 알고 있지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별로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을 안 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흡사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은 그 중간 지점에 있고 그 전에는 다 무력으로 국내에서 의병이 싸우다가 191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이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만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계속했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독립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뿌리는 의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의병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련에서 마지막에 재판받을 때도 당신의 신분을 밝혀라. 왜냐면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대한의 의군 참모 중장이다. 의병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는 의병에 참여했던 이런 과정은 거의 묵과해버리고 만주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의병입니다. 그래서 의병이 우리 독립항쟁의 효시였고 또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무장투쟁을 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이 비폭력으로 싸우자 그래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만 이 만세운동도 결국은 외놈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극렬한 저항운동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살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3.1운동에서 희생당한 선열의 수를 7,500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지난번 3.1절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특사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네. 이제 3.1운동 끝나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비폭력 운동으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7,500여 분이 이제 3.1 독립운동 때 목숨을 잃으셨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뭐 만주나 연해주 또 이제 상해에서 그 독립운동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1919년 4월 11일이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프랑스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차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건국을 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든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 무력 투쟁을 해서 광복군도 지원하고 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그 이후에 3.1 독립운동 이후에 우리 그 독립운동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민간이 군대가 됐기 때문에 집합으로 이렇게 한 거를 의병이라고 그러는데, 집합으로 한 거에 한계가 도달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주로 건너가서 그 항쟁을 계속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집합으로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친일파나 일본에 그 협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테러를 통해서 그 저항운동을 했던 것이 의열단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집합으로부터 개인 활동으로 이제 옮겨간 것이 그 이후의 운동이고, 마침 그 순국선열로서 저명했던 분들은 상해 홍구공원의 윤봉길 의사, 또 종로서를 폭격하려고 했던 김상옥 열사나 또 이런 분들이 다 대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 또는 두세 명이 합작해가지고 저항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에 많은 열사분들이 이제 뭐 이봉창, 나석주 뭐 이런 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광복군의 뭐 역할도 이제 그 우리 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만주에서 또 뭐 김좌진, 뭐 홍범도 이런 장군들도 계속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가 그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항복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그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하여튼 독립을 위해서 무장 그 투쟁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그 100년 전, 더 이전으로 가면 1895년 이후에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 또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 또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또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소원은 우리 한민족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지금 원하고 그거를 염원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우리는 광복 이후에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돼서 벌써 74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떻든 이게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지금 북미에 대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포가 어떻든 그 분단된 우리 조국의 남과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 차원에서 우리 100년 1995년 이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염원했던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포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소회나 바람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국토의 그 절반이 이제 두동강이 난 상태의 접적 지역으로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새 학자들이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저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서로 동족끼리 화해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화해를 해라 예,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과연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화해의 3대 원칙 이런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화해의 3대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자가 약자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우리 유관순 열사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스크랩을 해봤어요. 최근은 우리 이동영 선생님 여기 보니까 우리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내가 마지막까지 존경해야 할 분은 이동영 선생님 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이런 그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보니까 요 사진이 아주 요새 최근에 그 임시정부 그 이제 1921년 1월 1일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다음에 첫날 새해 첫날 이제 그 상해에서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 기념 촬영하시고 요새 이제 여기 그 뭐 백화점인가 거기서 그래서 또 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온 거는 우리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독립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에서 그 독립운동 외친 우리 위종 선생님 또 연해주에서 이 최재형 선생님은 사실 최근까지도 잘 저희도 몰랐습니다. 근데 최재형 선생님이 아주 연해주에서 굉장한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마 상해 임시정부 때도 거기서 안중근에서 다 이런 분들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분으로 아주 저기 하셨고 또 우리 초대 러시아 공사로 을사늑약 최겨울이의 한관 이범주 선생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 100주년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 각 기업에서 이런 분들을 좀 되새기자 그런 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조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담하면서 좀 신문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유 시장님 대단하시네요. 하세요. 근데 참 최근에 이제 저기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100년 전 이전 뭐 훨씬 전부터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 목숨 바치시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산들 전부 팔아서 독립운동 쓰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사실 이 선양에서도 그런 분들 사실 그 후손들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참 잘 예우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좀 어떨 때는 저도 뭐 시장으로 있었지만 좀 민망할 때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 또 유족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도 앞으로 회장님께서 좀 뭐 중앙에 계시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